격리에 들어갔던 우리 제작진이 모두 건강하게 복귀했습니다. 참 반갑네요. 5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었다가 이후 여름에 다시 한번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다면 꼭 경증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흡입을 하는 바이러스 양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가 당분간은 필수적이고요. 거리 두기가 없어졌어도 마스크는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몸 건강하게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써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스테레오포닉스의 Have a Nice Day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요한님, 저는 확진된 뒤에 일주일 내내 끙끙대고요. 3일이 지난 지금도 증상이 있어서 약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스크는 좀 쓰고 다니려고요 해주셨어요. 이 다들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다들 몸조리 잘 하셔야 돼요. 4556님, 저 회사 팀장이 됐습니다. 이제 회사팀 성과도 많이 올리고 팀원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주는 좋은 팀장이 되고 싶어요. 축하해주세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오, 팀장. 이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셨군요. 일반 사원으로 일할 때랑은 또 조금 다른 좋은 거죠. 이렇게 좀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또 실제로 하는 일도 좀 약간 달라진다는 거. 머리에 그려놓으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획들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이뤄나갈 수 있는 팀장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해볼 거고요. 엔딩송 추천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오늘은 무슨 기념이냐? 제작진 복귀 기념, 제작진이 돌아온 기념으로 치킨 쿠폰 포함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작진이 다 돌아왔어요. 밖에서 예. 우리 이렇게 노래 나오기 전에 PD님이 노래 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밖에서 딱 그 멘트를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너 피스. 이것이 안정감이라는 거구나. 그렇구만. 느꼈습니다. 오늘 퀴즈 당첨자 7분 모두에게 치킨 쿠폰 드릴 겁니다. 와, 맛있겠다. 치킨 드릴 거니까 많이들 맞추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힘없어. 안 돼요. 첫 번째 헤드라인 들어가겠습니다. 녹음이 너무 많았어.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방금 얘기했던 치킨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치킨 연금을 받는다입니다. 치킨 연금? 네. 치킨 평생 계속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치킨을 주는 건데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빙상 스타들이 치킨 연금을 받게 됐어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회장이 지난 2월에 선수 당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치킨 연금을 제공하겠다라면서 약속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 우리 1000m 준결승에서 석연찮은 판정으로 우리 엄청 열받았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듣고 계시죠? 예. 이때 그 회장이 이런 특별 공약을 했던 건데요. 근데 그때 공약을 했을 때는 사실 금메달 딴 선수한테 주겠다 라고 했지만 금메달을 딴 황대현 선수 그리고 최민정 선수뿐만 아니라 메달을 딴 다른 선수들에게도 연금의 수혜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신에 메달이 다르니까 연금의 지급 기한에 대해서는 차등을 조금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치킨 연금이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근데 그러면 치킨을 어떻게 준다는 거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신원 확인해서
뭐 무제한 배달 이런 거 아닌가? 오,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예. 요즘은 치킨 회사마다 앱이 있잖아요. 각 회사마다. 그래서 그 치킨의 앱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무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요. 네, 오늘 21일에 서울 소공동에 있는 L 호텔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했던 빙상연맹 선수들을 대상으로 수여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여식이요? 네, 귀하는 이제부터 치킨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념식을 한 거죠. 치킨 연금 수여식.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죠. 뭔가 상장도 치킨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로써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던 박지훈 선수까지도 전원이 다 치킨 연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회장이 아주 기분파네요. 그쵸? 어유, 아주 시원시원하게. 통 크게 썼어요. 진짜 배고파서 치킨 못 먹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주면 참 좋겠네요. 오, 너무 좋겠어요. 진짜 돈 없어서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편의점 가서 어렵게 복지카드로 사는 그런 사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무료 치킨 수여식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계자 듣고 계시다면 예. 그거 쓱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분 네. 같은데 한번 쏴주세요. 예, 다른 데서 좀 시원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야구장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지난 2일에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한국 프로야구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이번 시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돼서 2년 만에 100% 관중 입장도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000원 관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뭐 제한된 게 있나 지금 야구가? 사실 날씨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지금 뭐 최고 아닌가 야구 그쵸? 보러 가기에? 심지어 이제 치맥, 야구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치맥까지 가능한데 예. 심지어 지난 12일에 있었던 고척돔에서 열렸던 경기는 16,200석 정도 중에서 774석만 찼을 만큼 좀 충격적인 집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프로 야구에 대한 인기 자체가 좀 식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19만의 영향은 아닌데요. 지난 1982년에 처음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적인 개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말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계속 인기를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다만 96년도에는 프로야구의 인기가 조금 꺾이기는 했으나 예. 네, 2006년에 야구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올랐었잖아요. 이때 정말 피크를 찍으면서 다시 인기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사상 첫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때 프로야구의 팬층 규모가 정말 크게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쵸? 왜 지금 10,000원 관중이 왜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요즘 이제 현재 기준으로 2030 세대 야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잠깐 권미연님 1번 야구 재미없어지. 놀래라. 깜짝 놀랐어요. 틀렸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오늘 그 네. 맥락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야구 약간 재미없어졌어요? 야구가 재미없어졌다기보다는 그 2030 기준으로 보시면 요즘 막 숏폼 유행하잖아요. 쇼폼이 뭐야? 짧은 영상들 빠르게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요즘 2030은 전부 다 짧은 걸 좋아해요. 막 너튜브 영상도 길면 안 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걸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축구는 요인이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야구는 막 3시간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에서 나온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예. 그러니까 너무 길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30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보지 않고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빠른 승부 요런 것들이 MZ세대한테는 익숙하거든요. 예. 근데 막 우리 9회 말 가서 막 승부 뒤집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의 MZ세대한테는 조금 맞지 않다. 어. 그래서 인기가 떨어졌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야구장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프로 야구 인기를 좀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 각양각색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에서도 프로 야구의 인기가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심지어 사우나를 설치한 야구장을 새로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장에 와서 사우나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좀 인기가 빠지고 있구나. 맞아요. 메이저리그만 빼고 그러면 다 빠지고 있구나. 맞아요. 아.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즉석 카메라, 뭐 이제 즉석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 다시 붐이거든요. 그래서 셀프 카메라 스튜디오도 야구장 내에 짓고, 뭐 K-팝 아카데미도 설치하고, 심지어 요즘에 캠핑족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하면서 텐트 안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야구장 안의 캠핑 존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결실을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텐트 안에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 치킨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텐트 안에서 야구를 본다? 네. 좋을 것 같죠? 경기장 관중석에 텐트를 치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아 왜요? 굴러 떨어지지 않을까? 아 왜요? 그 관중석이 경사가 돼 있잖아. 좀 안전하게 해주겠죠. 그래? 김현웅님, 야구의 질이 떨어짐. 오, 선수들 서비스 인식이 없음. 오, 평론가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제 어떤 그 냉엄한 근데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 또 이제 관중석을 채우고 있었던 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 인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변의 야구 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이긴 해요. 방금 말씀해주신 게. 그래? 네. 아, 실제로. 그래서 야구의 찐팬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한때 진짜 최고의 스포츠 인기 종목이었는데 전성기였죠. 이 사랑을 좀 되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1983님 2번 프로야구.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김하진님 3번 삼겹살. 맛있겠다. 아닙니다. 왜 삼겹살이지? 아닙니다. 삼겹살도 먹을 수 있어요. 야구장에서. 삼겹살 먹을 수 있다고?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야구장에서. 엄경민님 3번 치킨. 아닙니다. 아니요? 네. 아닙니다. 박영섭님 3번 캠핑존. 아닙니다. 박혜영님 1번 MZ세대. 아닙니다. 막 좁혀오고 있어가지고 콩닥콩닥하네요. 좁혀오고 있어? 네. 좁혀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나온다는 건데. 네?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들어가 볼게요. 빙상 위를 누비던 선수들 이제는 노후를 위한 연금뿐만 아니라 이것 연금도 받게 됐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치킨, 2번 피자, 3번 햄버거. 그렇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정답자, 일반 정답자, 오늘은 모든 정답자분들에게 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저는 이제 메달 따도 뭐 군대 혜택 주고 이런 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창 논란이죠. 이런 혜택 같은 것도 이제 너무 과거의 패러다임 같아요. 이런 뭐 국위 선양을 위해서 싸웠다 이런 것들은 너무 과거의 패러다임이고 결국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그 양명을 위해서 내 하나를 세우고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는 금메달을 땄을 때 혜택을 준다는 거는 마치 금메달을 따지 못한 일반 다른 젊은이들은 그럼 죄를 져서 군대에 가는 건가요? 마치 패배자 같은.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같잖아. 메달을 통해서. 전혀 아니죠. 씻김을 받는 것 같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연관돼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치킨 합니다. 장미 여관의 마성의 치킨 들으면서 입으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치킨이었어요. 야, 오늘 치킨 드시고 싶은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장난 아닌데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보니까 이 치킨 연금을 준 회장이라는 분이 그분이네요. 그 치킨 값 남는 게 없어가지고 3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발언하신 그분이네요. 어쩐지 통이 크더라. 야, 너무 배포가 크고 넓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으니까 다음부터 이 올림픽 스타들은 다 치킨 사 먹을 돈 있어요.
치킨 사 먹지 못하고 끼니 잊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치킨 연금 많이 뿌려주십시오. 예, 배포가 크신 분이니까. 3만 원. 어이구. 선정답자 9124님, 유채훈님, 일반 정답자 정다혜님, 이수진님, 8921님, 이정현님, 신영숙님 축하드립니다. 7분 모두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만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오늘 가르마를 바꿨습니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르마는 솔리드의 이준, 저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잠시 널 묻어야겠지. 노래 진짜 못한다. 노래 진짜 못한다. 원래 솔리드가 한국말로 노래 잘 몰라요. 몰라. 뭐라는 거야. 아무튼 가르마 바꾸시니까 훨씬 어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더군다나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살이 폭 빠졌어요. 근데 원래 밤에 술 안 마시고 밥을 잘 안 먹잖아요. 하루 한 끼만 먹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제 소주 한잔 하는데.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안주를 마. 안 먹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무슨 한 잔을 해. 뭐? 무슨 약술도 아니고 한 잔 하겠어? 한 잔. 큰 거 한 잔. 네. 나중에 말해 송강 정철 같이 한 잔을 크게 늘리는 거 이거. 전하 한 잔을 늘렸습니다. 당당당당. 그 진짜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아무튼 살 빠지고 계시다니까 원래 네. 목적하고 계시는 거 달성하신 거니까 다이어트 해야죠. 축하드립니다. 다이어트 해야죠. 너무 무거웠어 그때는요. 네. 그래. 네. 하긴 증명 사진이랑 너무 달랐어.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때 한국 건축의 걸작이라고 불렸던 힐튼 호텔,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이 철거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거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뭐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거기를 이제 매입했던 운용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도심 항공 이착륙장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뭐 헬리콥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어떤 이동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항? 예, 그러니까 조그맣게 착륙장이 되는 거죠. 헬리포트죠. 헬리포트가 되는 거죠. 버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밀레니엄 힐튼 호텔을 조금은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통의 건물이라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983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호텔 중에서는 굉장히 걸작에 속하는 작품이라는 점. 진짜 걸작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께서 이제 김종성이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부탁을 해서 조금 잘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어떤 그런 어떤 건축 가치가 있는데 이게 또 철거가 된다면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오래된 호텔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축계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로서 이건 운용사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힐튼 호텔이 참 그 뭐라고 할까 역사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IMF 그러니까 대우 소유였잖아요. 김우중 회장의 대우 소유였는데 이제 그 IMF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관계자들이 대우그룹 해체를 처음으로 논의한 것이 또 힐튼 호텔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야, 그것도 진짜 어떤 역사의 모순이다. 그러니까 네. 야, 재미난 장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힐튼 호텔을 포함해서 그 일대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인 가치가 힐튼 호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서울스퀘어로 쓰는 건물이라든지 그 뒤에 또 다른 건물들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남산에서 저기 그 내려가는 쪽 종로 방향으로 내려가는 쪽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숭례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방향을 바라봤을 때 맞아.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을 가리키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잊고 있는 사이에 예전의 근대 현대 건물들을 많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 서울역 앞에 있는 옛 그 대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지금 뭐 완전 그거야말로 랜드마크지. 그렇죠. 네. 한 5층짜리로 지었다가
지었던 회사가 도산해가지고 흉물로 방치가 됐을 때요. 그걸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김우중 회장을 불러가지고 김우중 회장은 이제 우중이라고 했대요. 우중아, 네가 인수해가지고 한번 멋진 건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떡하니 지금 대우센터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임자 올려봐.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저희 같은 지방 사람들에게는 서울역 딱 도착하면 압도감을 느끼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이게 색깔 그 뭔가 그 주황색 있잖아요. 그렇죠. 주황색의 그 압도적인 어떤 위용이 내가 서울에 왔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상징하게 만드는. 예전엔 그렇게 약간 그 사기꾼도 있었다니까요. 서울역 앞에서. 우와 이 봐라 서울에 이렇게 높은 빌딩 봐라 부산에 있는 거 없다. 그러면 딱 와가지고 너희들 몇 층까지 봤어? 이거 돈 내고 봐야 돼. 저 12층이요. 그럼 12층이면 500원 내? 이런 식으로. 몇 층부터 돈 내야 돼 아저씨? 1층부터 내야 돼. 1층부터 내야 이런 사기꾼 이런 사기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역사 속에는 어떤 종류의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있을까 알아보려는 취재에서 역사 속 랜드마크를 꼽아봤는데요.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뭐 한국부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상업적인 공간으로서 유명한 곳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네. 예전에 랜드마크가 뭐가 있을까? 예전에 랜드마크. 예를 들어 삼국시대로 넘어갔을 때 랜드마크. 삼국시대 랜드마크? 예,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미류나무. 우리 동네 미류나무. 그렇죠. 뭐 미류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큰 저수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건 동네 랜드마크고 국가 차원의 랜드마크는 뭐가 있을까? 국가 차원 랜드마크가 있을 게 있나? 고민을 해보면 궁궐도 들어가는데 예. 사실은 그것만큼 유명했던 게 무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무덤. 네. 무덤이라는 왕릉. 무덤. 툼. 레이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꼽으라 그러면 무덤이거든요. 쿠프왕의 피라미드. 이게 14세기까지 그 높이 146m가 깨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건축물로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덤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초기 중기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산상왕, 소스리망, 맞아. 동천왕. 이 이름이 예. 무덤 위치예요. 정말? 네. 소수림에 있어서 소수림왕이에요. 그래서 저기 사후에 이것도 붙이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호 제도는 나중에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지증왕 때 처음으로 공식화되고요. 조선 시대 때도 돌아가시고 붙이는 거였잖아요. 시호 묘호가 이제 그때는 따로 완전히 이제 격식을 갖춰서 붙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이름이 유리면 유리왕 이렇게 부르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근데 고구려는 저 임금님이 저기에 돌아가시면 저게 평생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냐? 저 산상에 묻혀 있는 왕, 산상왕. 그렇구나. 미천에 묻혀 있는 왕, 미천왕.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유리왕은 그냥 원래 이름이 맞습니다. 유리왕은 저 어렸을 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소련 사람인가? 유리 가가린. 야 재밌다. 이름이 유리 재밌죠. 빵 터졌지. 배꼽 어디 갔나? 아무튼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구려인들에게 이 왕릉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랜드마크였고, 그러니까 아마 길을 갈 때 미천왕릉 옆으로, 동천왕릉 옆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는 고구려 고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왕릉입니다. 보통은 이제 장군총이 유명한데 장군총은 그게 부서지지 않고 원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격식을 갖고 있지만 그거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가 태왕릉이라는 무덤이 있었어요. 그거의 4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군총보다 조금 작은 돌로 쌓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너져 내렸고요. 실제로 장군총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광개토대왕 능일 거다. 장군총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른 왕의 무덤일 거다.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고구려에 이제 이런 랜드마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 광개통 대왕비 이런 거 생각하니까 진짜 맞다. 랜드마크네. 맞습니다. 광개토 대왕비는 지금 유리로 케이스가 돼 있고. 한국인들이 거기 가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한국인들이 가면은 공안이 옆에 붙어요. 사진 찍지 말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우리 건데.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 그 중국 예전에 지방 정부였던 고구려의 왕 광개토 대왕의 왕릉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 파견 왕. 파견되는 지방 왕. 정부. 지방 정부.
네, 근데 지방 정부가 본 정부가 여러 번 무너져도 끝까지 그러니까. 버텼다는 묘한 지방 정부의 왕이 중앙 정부를 습격해서 여러 번 이겼으면 그렇죠. 쿠데타 아닌가요? 쿠데타를 넘어서서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고 문제는 지방 정부하고 본 정부하고 말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달라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한문이 고려 시대 이후의 한문하고 달라요. 이 임신서기석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원 중국식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주술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어순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한문을 거기다 꽂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중국의 것들을 나중에 좀 세련된 거라고 해서 이거를 가져다 쓰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아예 서식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말 서수 어수는 그거는 진짜 되게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그렇죠. 내려왔던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 사실은 신기하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광개토대왕비는 그래도 중국 쪽을 조금 따랐지만 원 중국의 문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덤이 되는데 당연히 신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이제 좀 답답해하는 게 이제 제가 경주로 답사를 가면 답답해하는 게 저거는 천마총입니다. 저거는 황남대총입니다. 저거는 봉황대입니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누구 무덤이에요?라고 물어봤는데 누구 무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뭐 겉에 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고려나 조선시대처럼 앞에 능비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묘지라고 해서 그 무령왕릉처럼 그 안에 주인공을 집어넣으면 상관없는데 안 넣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왜 안 넣었을까요? 신라 사람들은. 독을 안 당하게. 독을 안 당하게도 있지만 사실은 무덤이 155개가 경주 시내에 있거든요. 예. 그 사실은 신라 무덤은 도굴도 불가능합니다. 파고 들어가는 순간 위에 돌이 무너져서 아 맞다 그 얘기 들었다. 예. 저번에 해주셨다. 예, 굴식 돌방 무덤이라서 예. 못 들어가요. 아.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묘지석을 안 넣냐면 당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써놓지 않아도. 써놓지 않아도. 써놓지 않아도 당대인들은 알고 있었다. 네. 후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참 불친절하네 진짜.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후손들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후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당대에 자신들이 보기엔 저거는 누구 왕릉이고 저건 누구 왕비릉이고 그걸 다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무덤의 이름을 남겨놓지 않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황남대총 같은 경우는 남분하고 북분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쳐놓으면 한 120m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 경주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황남대총을 다 봤을 거고 예. 그럼 자연스럽게 황남대총을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과 북쪽과 서쪽이 나뉘었을 테면 그러면 그게 경주의 랜드마크가 야 진짜 랜드마크다. 그거 완전 무슨 에펠탑 같은 거네. 그렇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높이가 그 봉분 높이가 한 30m가 넘거든요. 아. 그러면 어지간한 산 같으니까 저기 왼쪽, 거기 오른쪽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위치를 파악했을 거다. 이렇게 보면은 고대의 랜드마크는 무덤이 아니었겠네요. 그렇구만. 우리 저번에 그 우리 무서운 잔혹한 역사 속 잔혹한 이야기 네. 엄청 재밌었는데 오늘 랜드마크도 꽤 재밌네요. 나중에 랜드마크에 얽힌 잔혹한 이야기 해보자. 아 좋죠. 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무덤은 아닌데 무덤하고 비슷한 게 고구려에 있었어요. 뭐야? 랜드마크로 경관이라고. 경관이 뭐야? 수나라를 이겼잖아요. 수나라를 이겼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수나라의 그 유해 군인들의 유해를 탑으로 만든 게 있어요. 아 유해를 탑으로. 네. 이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대륙인들이 또 침략을 해오면 이거 보고 겁나서 돌아가라 이런 두 가지 뜻인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고구려에서는 전의를 불태우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될 거다. 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게 고구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당과 외교 관계를 맺는 첫 번째 63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에서 사신이 와서 제일 먼저 저거 헐어라. 저거 헐지 않으면은 너희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고구려가 알았다. 헐어줘요. 그러니까 그 헐기 전까지는 경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기념물로서 한편으로 랜드마크로서 또 한편으로 고구려의 어떻게 보면 대중국 정책의 상징으로서 존재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야 근데 그 허문 거 보니까 고구려 되게 유연하다. 그럼요. 외교 방식이 되게 유연하네. 그러니까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되 예. 만약에 하면 이기잖아. 어쩔 근데. 수 없으면 이긴다. 와 고구려 멋진 나라야. 그러니까 전쟁을 일삼아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정복할 의지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면 싸울 거고 이길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참 지금의 현대 중국인들의 태도는 참 재미난 게 옛날에 못 이겼어 고구려를. 고구려를 잘 못 이기니까 결국에는
우리 역사다로 편입해버리는 게 여기 참 재미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 고구려 역사가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홍타이지한테 영향을 끼쳐요. 홍타이지, 그치. 그래서 누라치나 홍타이지가 볼 때 우리가 조선을 들어가지만 쟤네들이 약해 보여도 예. 누구냐 고구려의 후예다. 못 건드린다라는 부분들이 아니, 있어서 조심스럽게 왔던 그 거죠. 뭐야 그 정도전이 이제 요동정벌을 추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최영 장군과 기타 등등은 요동정벌을 추진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였는데 정도전은 진짜로 요동을 정벌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 때의 요동정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그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고 이후에 정도전이 했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정치적 야심이었던 진짜로 산해관까지 치고 들어가자. 이건 정말이었다. 정말이었다. 이성계도 그럼 진심이었어? 그거 모르게 정도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홍무제가 그 주원장이 겁을 준 거지. 너희들 정말 까불면은 우리 명나라가 대군을 몰고 가가지고 신흥국가 조선을 막 박살내겠다 했는데 마음에 걸린 게 그거였다니까요. 예전에 고구려한테 우리 당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점점점점. 그것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컴플렉스이자 트라우마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느니 우리 역사다. 극복 이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한 중국의 교훈. 우리 잔혹 랜드마크 가지고 잔혹한 얘기 궁금하시죠? 우리 선보여줘. 그러니까 일단 밑밥 하나 던지기. 만리장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남녀가 하룻밤을 보낼 때 우리가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중국 민화예요. 역사이기도 하죠. 역사이기도 하고. 밤새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뭐 애를 낳았어요? 아니요, 이게 아주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용산구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이 한 곳에 다 보이는 곳입니다.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고요. 사랑의 자물쇠 하면 딱 떠오르는 곳입니다.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박광일이라는 이름 여러 개 봤어요,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엄청 스윗해 보이잖아. 사모님 이거 아세요? 썬킴 6개 봤습니다. 썬킴 6개 봤다. 썬킴은 별로 이렇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경복궁, 2번 남산 서울타워, 3번 양화대교. 힌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힘듭니다. 양화대교도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가? 경복궁도 올라가긴 하지만 근데 여기만큼은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일 높아. 네네네. 오케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박강희 작가, 성희 교수 모시고 역사 속 랜드마크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최경성님, 성희 교수님 7개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물쇠. 아니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한 개는 그 성김 대북 특사 거예요. 홍정준님께서 작년 이맘때 애들 데리고 왔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케이블카 무서워요 해주셨고, 이정선님 예전엔 남산타워에서 사진 찍어서 족자처럼 만들어주는 곳이 있었어요 해주셨고, 김남옥님이 박광일님은 트윈폴리오의 윤영주 씨랑 눈매가 비슷하네요. 이거 눈매가. 네, 그래서 제가 극찬이요. 저기 그 코로나 끝나도 계속 마스크 쓰려고요. 그러세요. 네. 왜? 말 좀 잘해줘. 남산은 광고 나갈 땐 덕담도 서로 하고 그러는데 왜? 남산은 돈가스죠 왜? 그리고 사실은 이 타워 생기기 전에 그 앞에 팔각정이 원래 명물이에요. 팔각정이 명물이라고? 네. 그래서 그 팔각정이 사실은 오리지널은 이제 원래 탑골공원에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 팔각이라는 모양이 황제를 상징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못 지어요. 그래?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팔각정이 이제 그 탑골공원에 들어섰고 그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남산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혼부부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었죠. 그러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제후국들은 팔각정을 세우면 안 돼요? 팔각이나 원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거를 세웠을 때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원구단이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에는 원형 건물이 없었어요. 진짜? 네. 남산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박정희 정권에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이 전파, TV 전파를 막기 위해서 방해 전파를 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뭘요? 남산 타워를. 남산 타워를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TV 뭐 전파가 당북 지역까지 다 나와가지고 웬만한 집에서는 북한 TV 방송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요즘도 잘 보신다고. 누가요? 제가요? 예. 저 AFPM밖에 안 봐요. 그래가지고 방해 전파를 쏘기 위해서 남산 타워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설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 기능이 사라졌는데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 기능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방송 기능이 디지털로 다 되면서 굳이 거기에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역시 전파는 쏘긴 하지만 예. 거기 방송사 직원들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는 그 밑에 이제 3사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그 랜드마크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디로 가볼 거죠 그러면은? 이다도시 이다시골 우리 프랑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우 이다도시 얘기 그만해. 왜 우리 뭐 너무 놀리는 것 같잖아. 친한 누나예요. 발정이 그 훌륭한 분이네. 훌륭하죠. 저도 훌륭하고. 예. 자 프랑스의 우리가 보통 프랑스 성당이라고 하면은 예.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 보통 얼마 전에 안타깝게 화재가 났던 노트르담 대성당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인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당은 누구냐? 어디냐 물어보면 성당 누구냐? 성당은 누구냐? 뭐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쌍파뉴 지방 샴페인 쌍파뉴 지방의 중심지인 랭스에 있는 랭스 대성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네? 왜? 지금 설명드릴게요. 랭스 대성당도 이름이 원래 랭스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노트르담이 어떻게 보면 뭐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렇죠. 위대한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랭스 성모 마리아 대성당인데 이게 왜 프랑스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프랑스의 대표 성당이냐? 지금도 랭스에 가면은 보실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랭스 대성당 가면 이게 천사의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천사의 상 2,300개가 있어요. 천사상이 2,300개가 있어. 2,300개. 그 중에서 뭘 보시냐면 웃는 천사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 미소 천사라고. 그걸 보면 약간 얼굴이 삐딱하게 그게 지금 복원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섭게. 무섭죠. 내가 천사로 보이냐. 1914년 그러니까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한 다음에 네. 독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랭스를 점령해 가지고 프랑스의 자존심인 랭스 성당의 천사 미소 천사의 목을 쳐버린 거야. 이게 참 1, 2차 세계대전 보면은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을 쳐가지고 목을 숨겼어요 독일군이. 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찾아가지고 다시 올려놨는데 약간 삐딱하게 복원이 돼 있어요. 복원이 좀 엉성하게 됐구나. 그러니까요. 요거 하나 보시고 또 이 안쪽에 들어가면 스테인 글라스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 독특하게 현대적인 스테인 글라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2차 대전 후에 스테인 글라스가 거의 대부분 깨졌겠지. 깨졌어. 그래가지고 이걸 안타깝게 생각했던 샤갈이 돈 한 푼 안 받고 복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샤갈의 스테인 글라스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멋있다. 멋있죠. 그걸 떠나서 왜 랭스 대성당이 프랑스의 대표 성당인가? 아시다시피 기원 후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해요.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쪽 지역은 무주공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게르만족이 와르르 몰려 들어와요. 게르만족이 갑자기 왜 그러면 서기 476년 이후에 자기 살고 있는 땅에서 동유럽에서 지금 프랑스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왜 밀려 들어왔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피옥하니까. 네? 피옥하니까. 밀려났죠. 그러니까 막 밀려났어요. 훈족. 그러니까 이게 정설은 아니지만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중국이 어떤 상태였냐면 5호 16국 북위가 선비족의 북위가 중원을 차지했던 때예요. 선비족 막강하거든요. 우리가 알고는 아이고 참 당신 선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가 아니지. 아니에요. 선비족이 감사합니다. 선비족이 지금의 여러분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 지금 저번 주 오니까 혼자 막 야 이거 조작인간 조작 인생이 조작이야 인생이. 오늘 방송에서 처음으로 웃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유비관의 장비 시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북방 지역은 중원과 북방 지역 화북 지역은 선비족의 북위가 엄청나게 그 세력을 떨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하늘 아래 두 영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원래 있던 흉노족이 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흉노족의 이동이 그 이 서양사에 기록된 훈족의 이동과 거의 시간대가 맞아 떨어져요. 잠깐 그게 훈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예. 흉노족이 훈족일 것이다.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체로 뭐 그렇게 보는 편이죠. 그렇다고 치면은 선비족에 밀린 흉노가 서쪽으로 하다가
훈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 동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헝가리잖아요. 헝가리도 훈에서 훈 맞아요. 거기 지금 동유럽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예. 엄청 기록에 따르면 그 훈족은 묘사한 글이 있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크고 몸에 비해 가지고 눈은 가늘고 수염이 듬성듬성 났다. 썬킴이다. 나요? 썬킴 300만 명이 막 지금 막 오고 있어. 정부석 이게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그래서 훈족이 밀려오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정복을 하다 보니까 게르만족도 그때 야만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한 야만족이 쳐들어오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로마와 이제 게르마니아 살고 있던 게르만족은 서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르만족이 로마에 가가지고 읍소를 해요. 제발 국경 좀 열어달라고. 뒤에 어마무시한 애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쟤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인간이 아니라 한 번만 좀 국경 좀 열어달라고. 해서 서로마에 보통 30에서 40만 명 정도가 밀려 들어갔대 게르만족이요. 근데 마침 그때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서로마 제국이 망해요. 그렇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돼버려. 수많은 게르만족이 야 주인 없다 들어가자 프랑스로. 지금의 프랑스 땅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게르만족에서 가장 파워풀했던 게르만족이 프랑크족이잖아요. 프랑크족. 그러니까 프랑크족이 그 수많은 뭐랄까 약간 그 군소 게르만족을 다 평정을 하고 서기 481년에 그 이름도 유명한 프랑크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프랑크 제국.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프랑크 제국이 세 조각이 나면서 동프랑크가 독일이 되고 중프랑크가 이탈리아가 되고 서프랑크가 지금의 프랑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고 볶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비난하고 이게 서로 한 명이 없어져야 살 것 같고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천사상 목도 치고. 그러니까 영국이랑 안 친한 건 이해가 가. 왜요? 왜? 그 끝까지 싸우잖아. 프랑스랑 영국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프랑스는 나중에 기회 되면 100년 전쟁 있잖아요. 잔다르크 나온 거. 재밌지.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다 뭐 때문에 벌어진 줄 알아요? 와인. 아니야. 종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 때문에 벌어진 거야. 가장 처음 이제 틀어진 건 와인 때문에. 와인 때문에. 알았어.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빨리 끝내. 이 프랑크 왕국을 481년에 건설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실권을 쥐었던 왕 이름이 왕 이름이 이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에요. 클로비스가 이제 다 군소 게르만족을 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게르만족은 카톨릭을 믿지 않았어요. 네. 클로비스라는 이 인물은 그 프랑크 왕국의 왕이죠. 토르를 믿었어요. 토르 북유럽 망치왕. 예. 망치의 힘이요 해머. MC 해머. 이 망치. 진짜 재미없다. 알았어요. 오케이. 망치의 왕을 믿는 토르를 믿는 클로비스였는데 부인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건 좀 희한하네.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부인이 계속 이제 그 전도를 하는 거죠. 여보, 세례 한번 받자. 거기 괜찮아. 주일학교 가면 뭐 청년반도 있고. 싫다. 난 토르 신이 좋다고. 근데 결정적으로 둘 사이에 처자들이 태어났는데 부인이 카톨릭 신자가 여보 세례 한 번만 딱 받자 우리. 세례를 받자마자 처자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클로비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토르 신이 화났다.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부인 카톨릭 신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쁘다.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러 갔다. 그 부인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좀 무서운데요. 무섭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클로비스가 계속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부족과 싸우다가 코너에 몰려 전멸 직전까지 와요. 전멸 직전까지 와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믿던 토르 신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망치 신이요, MC 해머 파워 했는데도 계속 밀려요. 밀려 계속. 드디어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와 클로비스가. 믿자의 본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프 신한테 한번 빌어볼까? 뭐라고 했더라? 예수님이라고 했던가? 예수님 토르를 버리고 토르 망치 던지고 오딘과 토르를 버리고 하나님 한 번만 저 살려주시면 제가 개종하겠습니다. 이 말 하자마자 전세가 역전이 돼버려요. 승리를 해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지금의 프랑스 땅을 다 통일을 해버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을 찾아가요. 여보, 그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란 사람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성경 말씀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클로비스가 격분해가지고
내가 그때 있었으면 유태인들을 내가 다 없앴을 거야. 예수님을 저기 못 박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감동을 한 거야. 아하. 감동을 해가지고 바로 옆에 가장 근처에 있는 큰 성당 어디야? 아. 했더니 랭스에 있는 성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 3,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하. 집단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서기 496년이거든요. 496년은 프랑스인들이 자기네 나라의 기원으로 봐요. 그 샤를 드골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프랑스는 제국이든 공화국이든 시작은 클로비스 1세가 뿌리를 거기다 부는구나. 랭스에서 집단 세례를 받았던 496년이고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1919년. 우리를 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기원전 2333년 단군. 그렇군요. 근데 얘기했어요. 공화국의 시작. 그렇죠. 예. 496년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세례를 받고 프랑크 왕국의 통일 제왕이 된 그 순간이 우리 프랑스 역사의 시작이다. 제가 정말 아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께서 계속 대신해 주셨는데요. 네. 3781님께서 썬킹 교수님, 근데 아까 예고하신 만리장성 얘기는 언제 나오나요? 라고 여쭤봐주셨어요. 그럼 박광일 작가님 좀 하시고 할까요? 뭐라고요? 맨날 이런 식이야. 무슨 맨날 감천포로 빠져. 아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프랑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 성당이 올라갔다. 그 랭스 성당 그 이후에 모든 프랑스 국왕들 있잖아요. 예. 나폴레옹 빼고 모든 프랑스 국왕들의 즉위식은 다 그래서 랭스 성당에서 합니다. 그렇다. 프랑스의 상징 랭스 성당 꼭 가십시오. 나폴레옹은 세계 황제였으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 만리장성 얘기가 좀 길 것 같으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네. 축약 버전. 축약인데 정말 슬픈 역사 속의 랜드마크예요. 벌써 슬퍼. 왜? 그렇죠. 왜? 네, 이게 뭐냐면 갑자기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졌어. 근데 가다가 우리 식구들이 그때 바리바리 10명 20명이 가요. 예. 근데 이게 피란길이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꼬맹이들한테 식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면은 만날 거다. 어디서? 랜드마크. 부산에서 만날 거다. 부산이 지금 임시 수도가 있는 곳이고 대통령도 거기 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도망가 있지. 거기는 안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 부산이 서울만큼 넓은 동네인데 거기서 어디서 만납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이렇게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다리가 하나 있을 거다. 그 뭐지, 영도다리인가? 그렇죠. 맞아요? 네, 영도. 부모님이 저를 거기서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1.4 후퇴 당시에 정말 많은 피난민들이 목표를 부산으로 설정을 하고 움직였었는데 그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영도다리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 랜드마크라는 게 설명만으로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 큰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넓은 광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넓다 크다가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상대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만들어진 연륙교 1934년에 만들어진 연륙교이기도 하고요. 영도하고 부산을 잇는 다리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루에 6번 당시 기준으로 6번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누구라도 그 다리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설명을 들었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다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다리로 갈 거고 그 다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란민들의 상봉이 잦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구세어라 금수나 보면은 그렇구나. 네,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때에 따라서는 전쟁 때 서로 만나서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큰 랜드마크가 아니었을까. 한국전쟁 관련해서 영도에 되게 슬픈 얘기 많은데. 많죠. 거기 그 굉장히 영도의 많습니다. 자살바위나 거기 정말 거기 풍광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너무 그러니까 멋있고. 사실은 이제 영도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는 절영도라고 해서 전령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절영도 조차 러시아가 조차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 영도가 절영도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목장이 절영도가 영도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서로 이제 연결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영도가 어떤 공간이었고 어떤 전략적인 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때 그 만민공동회에서 그 청년 이승만이 얘기했죠. 전령도를 러시아 아라사에게 넘기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라고 얘기했죠. 청년 이승만이. 그렇군요. 네. 국민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자, 이제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만리장성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만리장성 뭐 중국집의 대명사죠. 만리장성은 관련은 정말 만리인가? 만리보다 더 길어요. 그렇죠. 만리가 4,000km거든요.
근데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맨 동쪽에 있는 산회관부터 맨 서쪽에 있는 가역관까지 이게 총 연장 길이가 6,300km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기 산회관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해가지고 저기 서쪽에 있는 가역관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도 5시간이에요. 엄청. 우리 저기 그 전호님께서 썬킴 교수님 제가 검색한 이분이 맞나요? 야 이렇게 훈남이셨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전호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잠시 헷갈려하십니다. SBS에 보이는 라이더를 믿지 마십시오. 네. 하여간 만리장성을 이제 중국어로 이제 장청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면은 참 뭐 어떻게 보면 그 모택동 어록이 군데군데가 아니라 깔려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다오 장청 비에 하오한이라고 해가지고 저런도 나 HSK 6급이라니까요. 어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다오 장청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비에 하오한 남자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이걸 의촌 도롱이식으로 해볼까요? 부다오 장청 비에 하오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넘어가. 베이징시에서 한 버스 타고 한 3-40분이면 가요. 만리장성이. 팔달령까지. 팔달령까지. 그럼 가면은 이제 주말에는 이제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남산같이. 근데 모택동 어롱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지. 되게 힘들어요. 올라가는 거. 자기야 우리 집에 가자. 할 때마다 뒤에서 여자친구들이 부다오 장청 비에 하오한. 그럼 끝까지 올라간다니까. 이게 계속 그게 써 있는 거지 계속. 야 100m만 더 가자. 부다오 장청 비에 하오한. 아유 징그러. 아유. 그래서 약간 양심은 있었는지 올라갈 땐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땐 슬라이딩 카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만리장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시 황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목념 장군을 통해 가지고 맞기는 맞지만 당시에 만들었던 진시황이 만들었던 만리장성은 현재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이징 여행 가서 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특히 영락제와 정통제 때. 영락제도 했어요?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들어오면서 원래 자기 그 구역이 베이징 연경이었잖아요. 예. 그 명나라의 수도를 난징에서 이제 베이징으로 옮긴 다음에 북방민족 원나라 북원의 침공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의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만. 시작을 먼저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강화한 게 누구냐면 정통제라고 토목의 변이라고 중국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굴욕 중에 굴욕이었어요. 정통제라는 명나라 황제가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몽골족과 싸우기 위해서 건너갔는데 50만 대군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50만 대군에 싸울 수 있는 군대는 거의 없었어요. 다 귀족들. 비단호도 있고. 그러니까 머릿수만 세운 거예요. 50만. 이러니 전쟁이 되나. 싸울 줄도 모르는 그 어떤 비단호쟁이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현직 황제가 포로로 잡혀요. 그렇구만요. 토목의 변. 이거 이후에 그 정통제가 안 되겠다. 장성을 굉장히 높게 쌓아라. 그래서 현재의 만리장성을 만듭니다. 재미난 대응 방식인데? 네? 재미난 대응 방식인데 장성을 높게 쌓자.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기 맨 동쪽에 산회관 있지 않습니까? 동쪽의 관문. 거기 가면 맹강지묘라고 그 묘가 하나 있어요. 거기 막 꽃도 올리고 막 향도 피우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묘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 드디어 안타까운 사연 나오나요? 네. 뭐 안타까운 사연 하나 듣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오늘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연 결국 못 듣고 결국 못 듣고 가네. 이래야지 다음 시간 또 듣는다. 예, 썬킨처럼 하면서 출연료 받는 생각하면은 아깝습니다.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들어오신다니까 청취하시라. 돌발 퀴즈 정답 2번 남산 서울타워였고요. 당첨자 명단 송어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다 말았고요. 지금까지 박강일 작가, 썬킨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들 있으셨는지 문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4288님, 웅디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대장암 완치 판정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신이 나서요.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고기 파티 하려고 지금 고기 사서 퇴근 중입니다. 식단 때문에 고기 제대로 못 드시고 그랬는데 오늘만큼은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장하면은 이거 완치라는 게 있나 보네. 보통 이제 관해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건강하신 거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저기 대장암 앓으셨다 온 거니까 고기는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조금만 드시게 가족분들이 알아서 조절 잘 하셔가지고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서민경님, 제가 오늘 출근 전에요 고속버스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서 9호선 급행 첫 차를 탔는데 새벽이라 승객들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승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새벽에 어디론가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랐어요.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존경심까지 생기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 요즘의 어떤 특별한 풍경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늘 첫 차에 타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도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출근하면서 어르신들은 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8845님이 청해 주셨어요. 박영민 님이 부르신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너무 좋아요 노래. 나는 외로움 너는 그리움 듣고 올게요. 이거 좋은데. 1942님이 청해 주신 최성수의 위스키 온더락까지 듣고 왔습니다. 언더락 아닙니다. 온더락입니다. 옛날에 냉장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위스키를 차게 마시고 싶어서 개울가에 돌멩이를 가져다가 잔에 넣고 돌멩이 위에다 위스키를 뿌려 먹었다 해서 온더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8363님, 지난 주말에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웅디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지금 여친의 얼굴과 학생 때가 많이 다르다는 걸요. 여친이 당황해서 그때는 젖살이 안 빠져서 그래 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잊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면서 하트를 뿅뿅 같이 붙여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속이 뒤집어지네요. 하트를 참 크고 되게 노골적인 하트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안 고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괜히 이상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고치면 어떻고 안 고치면 어떻고 다 고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별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소라님, 안경을 처음 써봤는데 놀랍습니다. 세상을 뿌옇게 살았을 땐 몰랐는데 그동안 얼굴을 자체 보정하면서 살았네요. 안경을 끼니까 잡티가 다 보여서 거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경을 안 썼을 때는 봐줄만 했던 것 같은데 불편한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외모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안경을 안 썼을 때는 얼굴이 괜찮아 보였는데 안경을 쓰고 잘 보이게 되니까 얼굴이 좀 이제 생각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글쎄요. 볼록 렌즈 아닐까? 그럼 얼굴 커 보이잖아요. 저 볼록 렌즈인데. 그러면 이렇게 거울 보면 약간 왜곡돼서 보여요. 근 씨가 오목 렌즈고 원 씨랑 노안이 볼록 렌즈고. 안경 썼다고 꼭 그렇게 왜곡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있는 힘껏 위로해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김경숙님, 오늘 생일인데 야근입니다. 과장님께서 제 생일을 어떻게 알고 케이크 쿠폰을 보여주시는 거 있죠. 생일날 야근하는 게 안쓰러웠나 봐요.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종민의 Say Yes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 함께하는 날이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엔딩송 박미영님이에요. 아들이 사춘기가 왔나 봐요. 애교 많던 아들이 요즘은 말도 없고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서 답답하네요. 좋아질 거라 믿고 기다려주는 게 맞겠죠? 아들, 엄마는 항상 너의 곁에서 널 기다리고 있단다. 원 리퍼블릭의 굿라이프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주세요. 예. 그럴 때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